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영상 16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닥신이 어떤 식으로 차를 선별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차를 고르는 방법을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차를 골라놓고 나서도 마지막에 진짜 차를 정말 사려고 생각하면 약간 고민할 거리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정말 이 차 사도 되나? 그런 단계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차를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선별이라고 하는 거는 확진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되는 차인지 아니면 사면 좀 안 좋은 쪽의 차인지 이렇게 계속 선별하는 겁니다. 이 선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이 정도 선별만 해도 사실은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기는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골라지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막상 진짜 이제 돈 내고 살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차가 좀 괜찮은 차가 아닌가.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보는 것들 그거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동안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딜러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했던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닥신 성향에 맞는 좋은 뼈다구 먹지 않고 뭐 카이스토리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차를 주로 매입하는 딜러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 차들을 주로 매입하는 딜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딜러도 하다 보면 뭐 좀 문제가 있는 차를 매입하기도 하고 좋은 차를 매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히스토리가 많은 차를 매입한다고 해서 그 딜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고 히스토리가 많은 차를 매입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는요, 선별 단계에서 이미 그냥 바로 떨어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와서 고민의 여지가 있는 차까지 오지도 않는 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왜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는 성능 점검 기록부랑 보험 이력이 오픈이 안 돼 있죠. 제가 둘 중에 하나라도 오픈이 안 돼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TP를 쓰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은 그냥 스크린에서 바로 떨어지는 차입니다. 선별해서 그냥 바로 탈락하는 차인데, 중고차 딜러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인에게 제공은 해야 되죠.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굳이 이렇게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 딜러가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공시하지 않는 이유는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폐가 좋지 않으니까 공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ATP를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영상 컨텐츠니까 한번 보험 이력을 제가 돈을 써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차량이고요. 이 차는 내차 피해가 1,400만원, 상대차 피해가 500만원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죠. 이 차는 뭡니까? 전손차입니다. 전손차는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댓글에 아니다, 전손차 사도 괜찮다, 전손차도 좋은 차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손차도 괜찮은 차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손차를 추천을 할 수는 없죠. 연식이 약간 있는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요, 수리비가 되게 비싸고 차의 잔용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으면 별거 아닌 사고로 그냥 어이없이 전손이 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손 처리가 된 차라고 해도 정상적으로 수리가 좀 잘 되고 부활되면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들에게 전손차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직접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전손차는 보지 마십시오. 지금 판매 중인 차가 10대가 있는데 제가 몇 대를 조회를 더 해봤어요. 다른 차도 볼게요. 사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한 개를 보면 나머지 10개를 안 봐도 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러가 갖고 있는 F10 520D 럭셔리 모델입니다. 성능 점검 이렇고 보험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요. 저는 스크린 단계에서 바로 그냥 잘라버리죠. 하지만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봤는데요, 내차 피해가 4,800만원, 상대차 피해가 1,900만원입니다. 완전 만신창이죠. 보험 이력만 봐도 장난 없고 소유자 변경에서 6번이고 이 차도 역시 전손차입니다. 2018년도 9월 달에 전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전손차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두 개를 보니까 나머지 8개 안 봐도 알겠죠. 하나 더 볼까요? 이 딜러가 소유하고 있는 매물 중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렉스턴 스포츠 디젤이고요. 사실 저는 미리 다 봤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험력 오픈이 안 돼 있죠. 사실 시세를 보면 2,290만원, 5,590만원이 이 동일 유사한 매물들의 시세인데, 이 매물은 전국 최저가예요. 이게 전국 최저가라서 이거를 사러 가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차를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요, 이 차도 지금 미확정 사고 있고 상대차는 1,000만원 사고 났고 역시 전손차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5월 19일날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차는 1,000만원치 사고가 났고 본인 차는 아직 그러니까 미확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딜러가 소유하고 있는 10대 중에 3대를 봤는데 3대가 다 전손차입니다. 나머지 7대는 안 봐도 알 것 같긴 하지만 심심하니까 한 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산타페 TM입니다. 이 차는 그래도 차가 거의 새 차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성능 점검 기록부가 특이하게 오픈이 돼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외판 이렇게 문제 있고 뼈다구 사고입니다. 약간 스몰 오버랩처럼 왼쪽 운전석으로 쭉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뼈다구까지 먹었고 왼쪽 문짝까지 먹은 거 보니까 하여간에 왼쪽 휠 하우스는 그냥 만신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뼈다구 먹은 차도 강성이 그대로 살아있진 않겠지만 틀어진 얼라이를 틀어진 상태에서 적당히 맞춰서 뭐 타는데 문제 없는 차를 만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는 구동축이 또 압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동축을 먹은 거라서 이건 더 안 좋긴 한데 이 차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머리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사실은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이런 성능 기록부를 굳이 이렇게 오픈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이력 공개 안 되죠. 제가 조회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피해 1,400만원, 상대차 피해 없고요. 이 차도 역시 전손차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10대 중에 4대가 전손차죠. 한 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트랜스폼 LPG입니다. 왠지 택시인 것 같지 않아요? 카이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피해 1,900만원, 상대차 피해 900만원. 이 차는 전손차는 아닌데 소유자 변경이 6번 있고요. 특수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려가서 봤더니 영업 용도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택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8년도 3월 달에 개인 택시 승용으로 등록이 됐고, 택시인데 한 번 또 소유자 변경이 됐어요. 2010년도에 두 번째 택시로 운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개인 승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 사람은 이제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으로부터 그냥 마치 일반적인 차처럼 거래가 됐죠. 근데 이 차는 사실 더 웃긴 게 뭐냐면 키로수가 23,000km거든요. 근데 택시로 썼던 차가 23,000일 수가 없잖아요, 키로수가.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택시로 되다가 일반으로 변경이 되면 뭐 계기판을 아예 새로 뜯고 키로수가 리셋이 되는 건가요? 이 개념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23,000km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여간 이상하고 매물 자체가 좋은 매물이 아니죠. 사면 안 되는 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러의 매물은 저랑은 굉장히 안 맞습니다. 이 딜러의 매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매물이고 그걸 싸게 팔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정상 평균 시세대로 팔면 사실은 좀 나쁜 거죠. 이 딜러의 매물은 저랑은 안 맞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딜러도 성향이 있습니다. 딜러는 전문가니까 이게 전손차인지 모르고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손차를 그냥 헐값에 매입해서 하여간에 좀 싸거나 시세 비슷하게 판매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보는 거를 좀 재미를 보시는 딜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나쁘다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분은 대구 쪽에서 있는 딜러분이고요. 뭐 이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고요. 저도 이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매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도 재밌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일단 성능 점검 보험 이력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성능 점검을 보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봤는데 명의 변경 없고요. 내 차 피해, 타차 피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차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사실 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딜러가 판매하고 있는 다른 매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러는 누적 판매 대수가 1200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판매 대수를 보이고 있고요. 엔카에 최초 가입한 지가 200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면 제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급식 먹던 시절부터 엔카에 가입하셨던 엄청 오랫동안 딜러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이 딜러의 매물 제가 좀 전에 봤던 거 100% 완전 무사고, 실제로 무사고죠. 보험 이력도 없고 그냥 완벽한 차입니다. 이 차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차고요. 단순 교환 외 무사고 차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차도 실제로 그럴 겁니다. 100% 완전 무사고 차량 점검 완료. 왠지 이 차도 100% 완전 무사고 차일 거예요. 이 딜러는 자, 성능 기록부 외판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이력 보러 갈게요.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사고 이력은 보험 처리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렌트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 좋지만, 뭐 장기 렌트 차로 나온 차일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고, 이제 그게 단점이고, 그거 말고는 정말 이제 무사고 차인 것 같습니다. 이 딜러의 또 다른 매물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또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요건 단순 교환 하나 외 무사고, 이거는 1인 소유, 이거는 1인 소유, 후드만 교환 있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이건 진짜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그 다음에 보험 이력 무 1인 소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이거 아무 교환 내용 없을 거고요.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완전 없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아무것도 없고 용도 이력 없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입이 아파요. 1인 소유, 명의 변경 없는 차를 유독 매입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거 같고,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고, 게다가 실제로 차를 구입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차들만 구입합니다. 괜히 문제될 만한 차 구입해서 판매했다가 괜히 이제 귀찮아지는 거 원치 않는 분이세요.
뒷장 넘어가면 여기 단순 교환 하나에 무사고, 100% 완전 무사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100%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되게 독특하신 분이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이분은 굉장히 옵센시브하게 1인 소유차를 매입하는 거고, 이 딜러분은 뭐 명의 변경 횟수가 5번이 있다거나 뭐 전선차거나 뼈다고 먹은 차거나 그런 차는 아예 매입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은요, 보나마나 시세 대비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딜러는 굉장히 성향이 이런 차들만 매입하는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차를 골랐고 그 차를 골라놓고 진짜 사러 가기 직전에 내가 제대로 골랐나? 이 차 정말 사러 가도 문제가 없나라고 할 때 그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그런 딜러분의 매물들밖에 없다면 저는 구입을 포기할 거고요. 제가 골랐는데 그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가 이런 분이라면 그냥 이거는 뭐 문제 없겠다. 오히려 이런 거는 딜러분이 한 번 더 차량을 골라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딜러는 전문가니까 다 확인하고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사 매물은 딜러분이 한 번 걸러준 매물이거든요. 전문가가 한 번 본 매물이에요. 그 전문가가 구입하는 성향이 우리가 원하는 성향과 맞는지, 내가 고른 차에 그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면서 마지막 컨펌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차를 구입할 때 이런 식으로 구입합니다. 이제 내일이 노는 날이라서 저도 이제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금 저녁 9시에 영상을 찍고 있고, 지금부터 폭풍 편집을 해서 이제 한 11시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11시까지 편집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노는 날인데 모두 즐거운 광복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